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라이브 방송을 8시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올해 입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주요 변수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요 대학의 현재 경쟁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원서 대학, 그리고 가천대 조기 취업학과 안내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2025 대입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바로 무전공 선발일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무전공 선발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다 아실 텐데요. 무전공 선발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이제 커트라인이 변동될지 이제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제작했던 스포일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네, 한양대부터 하는 이유는 지금 무전공으로 이제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부터 이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 자연과 인문으로 해서 이제 교과 추천형에 40명, 그리고 교과 종합형에 추천 종합형에서 40명 선발하는데요. 종합형에서는 이제 자연 30, 그리고 인문 10, 그리고 그냥 서류에서는 자연 45, 그리고 인문 10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합치면은 100명이 넘어가는 이제 큰 인원이 새롭게 선발되기 때문에 좀 올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인원수 변동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인문계는 3명, 그리고 자연계는 7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된 부분들은 다 인원이 줄어든 학과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원을 줄여서 40명을 확보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40명이나 되는 이 학과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될지. 게다가 지금 여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양대가 3합 7이라는 최저학력을 걸었습니다. 이 최저학력을 충족했을 때 커트라인이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커트라인 일반적으로는 지금 한양대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곤 하지만 사실 성균관대는 탐구 2개를 반영하는 이제 3합 7이고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이제 전환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3합 7을 보는 한양대와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점수대는 그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평상시에 경쟁률과 유사하게 나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 높았을 때는 또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일 변화하는 경쟁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학교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지금 이번에 자유전공 학부로 18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187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지금 이렇게 선발하는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187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국제캠 전공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유전공은. 따라서 자유전공은 지금 국제캠에 있는 이공계열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확보된 정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문계열의 학과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인원 구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합 5,
특히 이제 작년까지는 탐구 하나였지만 올해는 이제 두 개 평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의 변수가 있지, 그 부분의 변수와 더해져서 이번에 커트라인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경쟁률을 한번 파악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79명을 선발하는 거가 있는데요. 어디서 179명 뽑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KU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네, 요 자기 추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서 문이과 관계없이 이제 학생들을 179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인원수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과연 이것을 이제 3배수로 이제 1단계 3배수로 선발할 텐데 거의 이제 600명에 달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면접을 보고 어떻게 선발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거대하게 선발하는 이제 학과가 생기다 보니까 학부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입시의 변화가 생길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경쟁률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이게 논술 우수자에서 69명 뽑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자유전공학부. 특히 논술은 제가 스포일러에서도 이제 정리했지만 이 자유전공은 네문항입니다. 국어와 통사와 수학이 다 섞여 있는데요. 그래도 좋은 것은 수학에서 수2까지만 들어간다는 거. 미적기와 확통이 안 들어가니까 문과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과 학생들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합 5라는 최저학력 충족이 걸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원해 보시면 네,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제 느낌으로는 좀 관심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학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열린 전공 학부로 학교형 추천 전형에서 인문 50과 자연 50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무려 1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인원수로 뽑다 보니까 학교형 추천 전형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환산 내신 따다 보면 이제 1점 초반대로 이제 귀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신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서류 평가로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올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혹시 내가 내신이 좀 학교 추천에서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서류에 자신 있다면 거꾸로 내신이 아주 좋다. 내가 이제 압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열린전공부에 얼마나 좋은 애들이 오겠냐라고 하면서 또 도전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있는데요. 국민대학교 100명 선발합니다. 이렇게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 자연, 그 요 위에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 인문으로 50명, 이렇게 100명 뽑는데요.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라고 해서 2합 5, 문과는 2합 5, 이과는 2합 6인데요. 여기로 이제 인원이 몰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민대를 이제 교과로 쓴다고 했을 때는요. 2점 초중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국민대를 1순위로 쓴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과로 썼을 때 안전하게 좀 하향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충원이 돌아서 커트라인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2합 5나 2합 6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이번에 47명 뽑는 과가 있는데요. 바로 자유전공 인문과 자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대와 비슷한데요. 2합 5를 충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문계열은 작년 2합 4에서 2합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컷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자유전공은 20명, 27명을 뽑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지금까지 봤던 경희, 건국 이런 데보다는 훨씬 인원이 적어서 그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뽑는데요. 뭐 이제 광역으로 뽑는 것도 있지만 뽑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계열 광역 한번 보시면요. 지역 균형 전형으로 70명 선발하고요. 서류 41명 선발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70명 뽑는 학과가 국수영탐해서 2함 6 충족하면 되는 전형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네. 공학 계열 광역계로 108명을 선발한 학과가 생겼습니다. 108명 어떻게 선발하냐? 바로 논술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는 논술을 통해서 과학 계열의 학생들만 선발하겠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상당히 많은 수다 보니까 좀 자연 계열에서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 왜냐면 이제 자연 계열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학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8명이나 선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학을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 2등급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단국대학교 지금 한번 노려보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올해 제일 이슈가 되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천대학교죠.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자유전공으로 321명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숫자죠. 그 숫자도 많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내신 환산을 할 때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면서 거의 다 1.0이 나오는, 그러니까 1이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은 A, B, C로 나오거든요.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 경쟁률 한번 보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은 네. 면접이 50%입니다. 그래서 면접 50%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50%, 요 정도는 보이나요? 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이번에 논술이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율공학부로 수원에서 논술로만 185명을 신설로 뽑는데요. 이 185명을 어떻게 뽑느냐 보니까 인문 95, 자연 90, 인원수도 굉장히 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제 인원수를 뽑는다는 게 지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무전공 선발하는 학교들 좀 도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경쟁률 주목하시면서 지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부분이 최저학력 충족인데요. 잠시만요. 올해 최저학력 충족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연세대 추천형 그리고 한양대 추천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올해 입시 변수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학교가 작년까지는 추천연에서 최저학력 충족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세대는 이제 재시험 면접이라는 까다로운 변수가 있어서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는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까지가 다 지금 이제 지역균형 혹은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에 최저학력이 다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학생들이 이제 최저학력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은 6장을 다 이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연쇄 이동으로서 빠져가는 숫자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들까지 감안해서 원서를 지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9월 모의평가 이번에 좀 쉬었다고 해서 좀 이제 자신감 얻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등급 컷이 또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더 이제 등급이 안 나와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요 최저학력 충족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최저학력을 충족하는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연쇄 이동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전형 경쟁률 변화인데요. 종합전형 경쟁률 변화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작년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작년에 이제 그 전체 수험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경쟁률을 이제 오픈했던 결과는 오히려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변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재학생의 숫자는 줄었지만 졸업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역대급으로 많은 N수생들이 지금 이번에 수능을 참여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꼭 수능 안 보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졸업생들이 이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을 걸고 있는 학교들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양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두 군데 정도거든요. 이 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전부 다 이제 졸업생들이 마음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데다가 또 최저학력도 없으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종합전형은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재학생들은 바로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최저학력을 충족해야만 하는 전형들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이틀 3일치 지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나올 텐데요. 우선 오늘까지 해서 경쟁률 나왔던 거 한번 주요 학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오늘 3시에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특별하게 자기들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지금 3시 기준으로 나온 거 보면 요쪽은 지역균형, 이게 학교에서 2명만 추천하는 전형이고요. 요 오른쪽은 일반 전형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한 학교에서 2명, 현역만 쓸 수 있는 거고, 일반 전형은 이제 재수생, 뭐 N수생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전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지균 0.21대1, 0.22대1 정도인데 반해서 지금 일반 전형은 지금 1대1이 넘어간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국문과, 그리고 영어 영문과, 그리고 역사학부, 그리고 철학과, 지금 1대1이 넘었습니다. 밑에 사회과학대학도 이제 현역들이 쓰는 부분은 다 0점 몇 대 1인데, 지금 사회학과 벌써 15대 1, 15대 1에는 1.5대 1 됐고요. 수리과학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화학부, 생명과학부, 이쪽 계통 많네요.
마찬가지로 직유는 아직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숫자들인데요. 일반 전형으로 봤을 때 이쪽이죠. 첨단 융합학부 요즘 관심이 많은데 98명 중에 59명 지금 지원했고요. 의예과 벌써 1대1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대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N수할 때 지금 무조건 쓰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역들이 쓰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수생 이상이 쓰는 전형은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현역들은 현역들끼리 쓸 수 있는 전형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는 내일 5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지금 오늘 4시 기준으로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 나오려나요?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 전반적으로 0.27대 1 전체, 학업부수 0.49대 1, 계열적합 1.29대 1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현역들만 쓸 수 있는 학교장 추천 받아 쓸 수 있는 전형이죠. 아직은 이제 신중하게 1대1 된 게 화학과 그리고 화학과 정도네요. 학업우수 전형은 이제 졸업생들도 쓸 수 있고 또한 이제 최저가 4,8로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학교 추천을 쓰기 어려운 친구들 보통 쓴다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철학과 1.2대 1, 사회학과 1.13대 1 이렇게 1대1이 넘어간 과들이 언어학과 나왔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아직 네, 의과대학이 46명으로 1.59대 1 고대 의대에 지망한 친구들 많이 있겠죠. 계열적 합은 최저 학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3합 7 그리고 그 학업우수는 4합 8이 있는 반면에 계열적 합은 최저 학력도 없고 뭐 N수생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생기부가 괜찮다 하는 친구들 그냥 다 넣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1대 1, 2대 1 이렇게 벌써 첫날인데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 3.6대 1 첫날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기 원래 치열하고요. 이제 논술은 뭐 이제 거의 100대 1 가야 되는 거니까요. 논술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 정도 학교. 아까 봤었던 그 주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전공을 선발하는 그 학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UA 어플라이인데 진학사 어플라이도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한양대 내일부터 오픈한 곳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한양, 건국도 아까 없었던 것 같고요. 가천대가 지금 아까부터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천대 한번 보겠습니다. 가천대 아까 지역균형 중에 321명 뽑는다고 했었는데요. 학생부 우수자는 0점 몇 대 1, 지역균형 지금 현재 1대 1 넘어섰네요. 그리고 7대 1까지 뽑는 거니까요. 7배수까지 뽑는 거니까요. 앞으로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대학교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경기대학교 경쟁률. 아까 논술 많이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대학교 논술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대1 거의 수원, 문과 1대1 거의 다 되고, 이과도 1.5대1. 서울은 상당히 아직 적은 편이네요.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첫째 날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의미 있는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보면서 경쟁률 변화가 보이면은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인 무료원서대학 한번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원서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학교들에서 원서비를 내지 않고도 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4년제 대학들입니다.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에 있고요. IT 계열의 교수님 오셔서 매번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만 주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학생인 학부모님들은 담임쌤께 문의해 주시고요.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에 있는 학교인데요. 공무원 사관학교 철도대학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경기 동두천에 캠퍼스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캠퍼스에 또 괜찮은 학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담임쌤께 문의해 주시고요. 경동대학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이 메디컬 관련된 네, 학과들이 있는 걸 유명했거든요. 경기도 양주에 이제 일반학과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무료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담임쌤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천대학교 조기취업학과, 조기취업계약학과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조기취업계약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공학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에서는요 조기취업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바로 회사에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회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위도 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졸업을 할 때 벌써 이제 경력이 채워져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가천대 조기 취업 이제 알아볼 때만 하더라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좀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가는 거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신은 우선 가천대학교 일반학과보다 훨씬 이제 낮은 점수로 갈 수 있고 졸업장도 가천대 졸업장을 받는다는 특혜가 있는데요. 우선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수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야만 이제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받으면 2학년 때부터 자신이 원래 처음에 지원했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가천대학교가 그 부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은 출근하고 금토는 가천대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어떤 곳은 이제 출근하는 날 수업도 해야 되고 뭐 수업 받는 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가천대는 이걸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목 출근하면서 경력도 쌓고 월급도 받고 금토에는 수업 들으면서 이제 학위도 따는 일석이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어떤 친구 학생 이제 이야기들을 말로는 한 학기 200만 원씩 1학년 때는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학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학부모님들은 담임쌤께 자세히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사가 몇 명을 뽑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요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 링크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경쟁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가천대학교 경쟁률 봤을 때 조기 취업은 이제 좀 다른 것과 다르게 네, 이렇게 기업별 세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학과, 게임 영상학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별 세부 지원에 들어가서 각 회사에 자기가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보통 2명, 1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을
그 실제 기업체 이제 임원분들과 보면서 통과하게 되면 합격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기왕이면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학과와 맞는 게임 영상학과면 게임과 영상에 맞는 생기부, 바이오 의료기기라면 바이오 의료 쪽에 맞는 생기부가 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했고요. 면접에서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출결 같은 건 당연히 좋아야 될 거고요. 디캐릭이라는 회사 지금 4명 뽑는데 11명 지원했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디캐릭 반도체 게임 영상학과였죠. 게임 영상학과에서 디캐릭 어디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영상학과 디캐릭 서울 마포 매봉산 괜찮은 회사인가 본데요. 볼까요? 가상현실 관련된 회사인가 봅니다. 뭐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첫날부터 많이 모였겠죠. 네, 이렇게 이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취업하는 거니까요. 잘 점검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경쟁률 나올 테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안내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